오늘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엄청 헷갈려해. 어려워하고. 근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에서 쓰는 용어로 가지고 이거를 문장을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 사실 얘는 되게 형식적으로 외우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막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용어에서 이거는 이거 하기에 충분해. 뭐 이거는 이거 하기에 필요해. 그러니까 이 조건이야. 이렇게 쓰기가 사실 쉽지 않아, 수학에서는요.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랑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거 하기 필요해. 이거 하기 충분해. 이런 걸로 이걸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앞에랑 뒤를 자른 다음에 누가 사이즈가 더 크냐. 그냥 그렇게 판단해서 충분 조건이야. 그렇게 판단해서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가셔야지 이거를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뭔 소리인지 볼게요. 일단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를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해요. 다시요. 지금 차이점이 있어요, 얘들아. 이 하살표 하나짜리는 P면 Q이다라는 명제 그냥 그 자체야. 그 자체. 자, 근데 화살표 2개짜리는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것까지 보장을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되게 달라요. 다시요. 이 2개의 기호가 엄격하게 다릅니다. 하나짜리는 명제가 지금 그 자체야. 그러니까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명제인 상태고, 화살표를 2개 썼다라는 건 그 명제가 참인 것까지 보장한 상태예요. 일단 차이점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명제 P면 Q에다가 참인 것까지 보장을 받으면 그제서야 화살표 2개짜리로 나타내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네, 나중에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용어의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 헷갈려서 안 외워지고요. 그냥 사이즈만 비교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얘들아, 얘 진리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참이기 때문에 P랑 Q랑 비교했을 때 Q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랑 뒤에랑 사이즈 비교했을 때 뒤에가 더 크면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가 더 크면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비교해서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의미로 이게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야, 이게 이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해, 이렇게 의미상으로 해석하면 나중에 되게 혼란이 와요. 그냥 아까처럼 조건 2개 잘라서 앞이랑 뒤를 진리집합 사이즈 비교해서 뒤에가 크면 충분, 앞에가 크면 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제 P는 그 멘트만, 그러니까 주어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면 Q이다 해서 Q가 더 큰 거가 충분 조건을 해당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제가 조건 P를 하나는 X는 5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절대값 X는 5야. 이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를 찾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아. 얘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 그럼 얘는 5밖에 없어요. 근데 Q는 어때요? 마이너스 5하고 5도 있잖아. 그럼 앞뒤를 비교했을 때 뒤가 더 커. 뒤가 크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게. 뒤가 크면 충분, 앞이 크면 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두 조건, 만약에 제가 P가 X가 1보다 크다야. Q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렇게. 이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X가 1보다 크다면 여기서 얘는 X가 1보다 크다니까 1보다 크다인 거고, 그죠? Q집합은 1보다 크면서 1까지 포함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1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앞이랑 뒤랑 비교했을 때
D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뒤에가 더 크니까. 이해됐어요? 뒤에가 더 크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다시요. P는, 그러니까 항상 주어는 P는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 P는 Q이기 위한, 뒤에가 더 크면 충분, P가 더 크면 필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하셨죠? 그 중에서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명제 P이면 Q에 대해서 한 번은 Q 쪽으로 가고, 한 번은 이쪽으로 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얘들아 P이면 Q이다는 한 번은 Q고 이거 이렇게 나타내면 Q랑 비교할 때 또 뒤쪽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집합에서. 양 사이드를 교체해서 포함관계가 생기면 얘네는 어떤 거다. P하고 Q하고 완벽하게 같은 집단이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양방향 화살표 2개짜리로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말 그대로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얘기는 결국에 앞에 집단이랑 뒤에 집합이 결국 같은 집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정리. 자, P면 Q이다가 있어요. 이랬을 때 P하고 Q를 비교했어요. 앞에가 커. 그럼 얘는 P는 Q이기 위한 뒤에가 크면 앞에가 크게 아니라 뒤에가 커.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만약에 앞에가 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앞뒤 비교했을 때. 만약에 사이즈가 같은 게 발견이 됐어. 그럼 P는 Q이기 위한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수학적으로 앞에랑 뒤에 앞문장과 뒷문장의 사이즈를 비교해서 뒤에가 크면 충분, 앞에가 크면 필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셨죠? 연습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반복. 우리는 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쓸 건데 결론은 선생님은 앞뒤 사이즈만 비교할 거야, 얘들아. 볼게요. 지금 이 진리집합은 P 진리집합은 3밖에 안 가져. 그죠? Q는 뭘 가져요? 네, 마이너스 1도 갖고 3도 가져. 자, 사이즈 비교해 볼게요. Q가 더 크죠. 두 개 더 있으니, 하나 더 있으니까 3을 포함하고 더 사이즈 크잖아요. 뒤에가 크면 뭔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뒤에가 크니까. 자, 이해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이거 xy 실수라고 선생님이 지정을 해버릴게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실수라고 쳤을 때 더해가지고 0이 된다라는 건 얘들아 x도 0이고 네, y도 0이어야지 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도 두 개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조합은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돼. 어때 지금? 지금 같은 집단이야. 둘 다 같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앞뒤가 사이즈가 완벽하게 같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굉장히 같은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셔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네, 이거 좀 했었으면 좋겠고 조금 해볼게요. 자, x, y가 유리수야. 그러니까 이 P집단은 뭐냐면 x도 유리수여야 돼. y도 유리수여야 돼. 이 뜻이에요. 근데 xy가 유리수라는 건 뭐냐면 곱해서 유리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곱해서 유리수라는 건 두 가지 경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가 유리수, y가 유리수도 유리수가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x가 무리수고 y가 무리수여도 곱하면 유리수가 돼요. 뭔 소리냐면 x가 무리수 만약에 루트 2야. y도 무리수야. 루트 2야. 근데 곱하면 뭐가 돼요? 유리수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얘는 유리수 조합만 가능한 건데 얘네는 유리수 조합하고 무리수 조합이 가능해요. 집합으로 나타내면. 얘네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냈다고 쳐요. 앞에가 커요? 뒤에가 커요? 뒤에가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사이즈 비교하셔야 돼.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지금 보세요. 얘는 x는 1보다 커야 되고 y도 1보다 커야 돼요야. x는 1 이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거 물론 지금 실수지만 집합은 실수지만 자연수로 생각하면 얘는 x가 막 2, 3, 4 이런 조합만 가능해. y도 2, 3, 4 이런 조합만 가능해. 지금 이 p 집합은. 근데 얘는 곱해서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x가 막 2분의 1이고 y가 뭐 3,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죠? 아니면 x가 3분의 1이고 y가 4,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2, 3, 4 이런 애들도 있어도 되지만 이 둘 중에 이런 2분의 1, 3분의 1 같은 이런 1보다 작은 숫자들도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음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여기가 사이즈가 어때요? 더 크죠. 더 크죠. 네, 그러니까 얘도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충분 조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얘가 앞뒤 사이즈 계속 비교해 가면서 얘가 충분 조건이야, 얘가 필요 조건이야, 이게 되셔야 돼요. 자, x랑 y가 같대요. 그러면 얘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에 해당하는 거잖아. 여기도요. 이해됐어요? 이것도 헷갈릴 것 같죠? 근데 아까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얘네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x, y가 실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도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게 되셔야 돼.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자, 계속 연습해 볼게요. x-y가 여기 p집합은 얘들아 x가 y랑 같거나 또는 y랑 g가 같거나야. 근데 q집단은 x랑 y랑 g가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를 지금 순서상으로 쓴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냐면 q집합은 1, 1, 1 이런 애들만 가능해. 2, 2, 2 이런 애들만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 순서상은 x, y만 같거나 1, 1, 0 이래도 가능한 거죠. 1, 1, 1도 무조건 가능하지만 혹은 2, 3, 3 이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애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앞에 두 개나 뒤에 두 개만 같아도 조합이 된다. 이게 이번엔 어때요? 앞뒤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앞에가 커요. 앞에가. 그러면 뭔 조건?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다시요. 필요랑 충분 조건 찾을 때 의외로 그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계속 앞뒤 사이즈를 잘 비교해서 뒤에가 더 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앞에가 더 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다만 여기서 그 앞뒤가 앞쪽이 무조건 P고 뒤가 Q여야 돼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이거를 그냥 고정 멘트로 깔고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사이즈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조금 이제 응용된 거 풀어볼게요. 자, 두 조건 PQ가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래 얘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집합 P 있고 진리집합 Q 있을 때 충분 조건이면 Q가 사이즈 크게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자, P집합은 요거 해볼게요. 마이너스 2하고 x-3이 2 사이예요. 그럼 x는 5하고 어디 사이? 1 사이. 이게 지금 P집합이야. 네, P집합이야. 그 다음에 Q집합은 A와 어디 사이? B-4 사이. 우리 수직선 그려봐야 되겠다. 지금 P는 2라고 5 사이에 있어요. 얘가 P야. 근데 충분히 되어야 하니까 Q가 분명히 이 1하고 5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죠. 얘네를 감싸 안아야죠. 더 커야 되니까. 여기가 A자리고 여기가 B-4자리라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럼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A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5하고 B-4 비교했을 때 B-4가 커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 등호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 뜻이야. 그럼 제일 좋은 건 얘들아 등호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A가 실제로 1이 되는 상태인 거잖아. 여기가. 그럼 1이 색칠됐을 때도 지금 이 여기를 P를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그죠? 1을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다고 해도 여기 있는 이 1을 포함, P집단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호 넣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B-4가 정말로 5가 될 거냐?
얘가 진짜 될 거야? 를 해보려면 실제로 B-4가 여기가 지금 5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5라고 생각하면 얘는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긴 색칠되어 있잖아. 얘가 얘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5의 등호를 넣어도 된다라는 뜻이야. 다시요. 여러분들 이거 최대최소 할 때 등호 넣냐 안 넣냐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때는 실제로 그냥 직접 넣어보면 돼. A에 실제로 1 넣어서 한번 해보고 B-4에 1 실제로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에다가 실제로 1이 될 거냐 말 거니까 A에다가 1을 넣어보고 B-4가 5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로 넣어봤어. 이렇게. 얘가 1이고 얘가 5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보다 Q가 더 크잖아요. 등호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도 되는구나야. 그래서 따라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B는 어때요? 9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1이어야 돼. A의 라지 M 값은 1이고요. B의 스몰 m 값은 얼마? 9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한 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한 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문제는 다시 얘기할게요. 그 용어상의 의미로 충분 필요를 해석하시면 안 되고 P는 Q이기 위한으로 딱 고정을 해두시고 P하고 Q를 딱 비교했을 때 뒤에가 크면 충분, 앞에가 크면 그러니까 뒤가 크면 충분, 앞에가 크면 필요, 필요 충분, 앞뒤 사이즈가 같으면 필요 충분이다를 하시고 사실 이렇게 선생님 오늘 많이 풀었지만 되게 예제가 많아요. 근데 그 예제 중에서 요런 것들 되게 헷갈리는 예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야 돼. 그래서 하셔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문제집 좀 풀어보면서 앞뒤 사이즈 비교해가면서 조건을 좀 판단하셔야 하셨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